자, 지금 집값 그럼 지금 집 사면 되는 건가요? 예, 집을 그건 제가 한마디 이제 해드릴까요?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비슷한 상황이 그 리만 쇼크 때 있었어요. 리만 쇼크 때 집값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부양책을 갖다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개를 냈어요. 비슷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 9월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그게 113 대책이에요. 2008년. 예.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10년, 2011년까지도 쭉 나왔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예. 근데 사실 예전에 저희 봉다방에서 많이 좀 예, 분석했는데 그렇죠. 2012년에 결정적인 대책이 나와요. 910 대책. 제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미분양 준공주택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분양, 이건 수도권도 해당이 됐어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그때가 진정한 바닥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정부도 갑자기 지금 작년에 집값이 또 올랐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은 아니에요. 소형주택에 대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부양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마 이런 대책이 앞으로 제가 보기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이런 대책이 앞으로 서너 번 더 나오고 마지막에 바닥을 치는 대책이 아마 미분양 주택 수도권 포함해서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취득세 100% 감면, 취득세는 50%의 당시에 양도세 100% 감면이 나오면 바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되게 제대로 이번에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은 뭐 파격적으로 그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좀 있기는 예. 있었죠. 아까 이제 뭐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번 대책의 경우에 이제 좀 지역으로 나눠보면 좀 알기가 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도심의 경우에는 비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아파트,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 준공후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지금 11월 달까지 한 10,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을 구매하는 수요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도심 오피스텔을 구입한 그 수요자분들에게 주는 혜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아까 1가구 1주택 특례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특례도 적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상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6억 원 이하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형 이하의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세제 산정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뭐 소형주택을 그럼 지금 뭐 사도 괜찮냐고 뭐 얘기 또 하시는데, 뭐 소형주택을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구입 촉진책들이 지금 네. 이번에 많이 담겨 있는데 네.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사도 괜찮은 건지. 근데 결국은 뭐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소형주택을 사서 과연 오를까? 제가 이제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냥 내가 그냥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는 집값 상승이라는 건 물론 오르면 좋지만 그냥 교통 좋고 살기 편리한 곳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 저렴한 가격에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근데 사실은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양 가격 자체가 뭐 오늘 이제 그 내용도 여기 좀 일부 나오지만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뭐 소득 수준으로는 그 집을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뭐 포기 상태인 경우들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영끌, 그렇죠? 영끌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외곽, 뭐 굳이 얘기하면 서울 기준으로 하자면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구축을 산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이런 현실 속에 이제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아파트 소형주택은 결국은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을 할 사람들이 수요자인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임대주택 오피스텔 아까 사업 얘기한 때, 예.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면, 야, 그 망하는 길이다.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규제를 확 가고 세금을 높여버리고, 그러니까 뼈 아프게 임대주택 사업 하시다가 너무 뒤통수 맞은 거죠. 뒤통수 맞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지금 사실 아시는 분들 중에 알겠지만 빌라 사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빌라 사기꾼들도 있지만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왜냐면 소형주택 사가지고 내가 그걸 전세로 놨다가 전세 가격 떨어져, 집값 떨어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기꾼으로 전락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의 경우 이제 자기가 돈이 많아서 월세를 놓으면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돈이 부족한데 전세를 끼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허그에 그 전세 보증 반환 보험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값보다 턱없이 전세 가격이 더 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걸 해야 될 분들은 뭐냐면, 내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 갑자기 소형주택,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어쨌든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뒤통수, 뭐 앞통수, 뒤통수 다 맞아가지고 빈사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허그에 전세 반환 보증 기금의 그 비율을 좀 낮춰주라. 그걸 좀 완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다. 지금도 그러고 지금 나와서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약간 이 정책에서 좀 하는 게 그런 부분도 같이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대다수가 그래요. 뭐 아까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허그 기준을 좀 낮추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들어가는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아직 제시가 안 되는. 그런데 이분들이 안 믿을 거예요. 하도 지금 거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렇죠. 거의 저도 뭐 여러 번 너무 지내봤는데, 자주 이게 이제 정책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사실 임대 사업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이게 장기간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익이 근데 뭐 단기에 해가지고는 수입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장기간에 해서 하고 또 그 세제 혜택을 줬기 자,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뒤통수 맞고, 그때 맞고, 또 정권 바뀌어서 윤 정부 되면 풀어줄 줄 알았더니 윤 정부에서는 허그의 그것 때문에 전세사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뒤통수 한 번 더 맞았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거 잘못하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라는 식의 그 어떤 피해 의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 좀 설명을 하다가 좀 부연해야 될 것이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이게 좀 제도마다 이 제도들이 다 맞아. 한시적이죠? 기한이 네, 기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조금씩 달라서 이걸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1년간 빨리 집을 사라. 네, 지금 당장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이런 뭐라 그럴까 이제 경기 부양책이 다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예, 영원히 주지 않. 근데 늘 그렇지만 2년 동안 해보고 뭐 조금 더 해야 되겠네. 2년 더 해봅시다. 이런 식의 이제 연장책들이 꽤 많이 나왔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약간 일시적인 대책,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